자, 이번 시간부터는 최종 처리 스트림 메서드들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스트림의 처리 과정, 자, 데이터 소스에서 원본 스트림 얻어와서 지난 시간까지 배운 중간 처리 과정을 처리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중간 처리 과정 거칩니다. 자, 그런 후 최종 처리 기능을 하는 메서드로 전달해서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 후 결과값을 출력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종 처리에 관련된 기능을 하는 메서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최종 처리 스트림 메서드는 크게 매칭, 직계, 루핑, 수직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매칭, 데이터 입력 받아서 데이터가 조건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판별합니다. 직계, 스트링 객체의 데이터를 중간 처리 거친 후 최종 처리, 직계 메서드를 이용해서 예를 들어 데이터들의 평균, 총합, 합계 등등등 해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작업을 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루핑,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순위하면서 콘솔로 출력한다든가 하는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최종 처리 메서드 중에 대표적인 루핑 메서드, 이제까지 많이 썼습니다. 포이치 메서드입니다. 자, 그리고 수집,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 특정한 조건으로 분류하는 기능입니다. 자, 이런 기능을 최종 처리 스트림 메서드에서 제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최종 처리 스트림 메서드는 우리 앞에서 배운 중간 처리 단계에서 데이터를 처리해서 넘기면 최종 처리 스트림 메서드에서는 전달된 데이터에 대해서 결과값을 넣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배운 중간 처리 메서드는 최종 처리 스트림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기능을 중간 처리 메서드에서 수행합니다. 최종 처리 메서드 학습하기 전에 옵셔널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옵셔널 클래스, 스트림으로 데이터를 처리한 후 결과값이 널이 되는 경우 편리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JDK8부터 제공하는 API 클래스입니다. 자, 앞에서 실습한 예제 코드를 보면 픽 메서드 실습하기 위해서 가일명이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스트림 메서드 호출하면 실습한 것처럼 과일 이름이 저장된 스트링 객체 리턴 받아서 자, 이런 여러가지 메서드를 호출하면 자, 이런 식으로 다시 각각의 스트림에 해당하는 과일명이 저장된 스트링 객체 리턴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실습한 예제에서는 실습을 위해서 스트링 객체 생성 시 항상 메서드 호출하면 스트링 객체에 일정한 데이터, 즉 객체가 저장이 되어서 스트링 객체를 리턴 받아서 처리를 했습니다. 자, 근데 프로그래밍 시 자, 이런 식으로 항상 메서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생성하면 데이터를 저장한 스트링 객체를 리턴 받느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아무런 데이터가 저장되지 않은 스트링 객체를 리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저장되지 않은 스트링 객체, 즉 느린 상태의 스트링 객체를 받아서 처리할 경우에는 자, 스트링 객체에 저장된 어떠한 데이터가 없을 때, 즉 느릴 때 참조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객체가 느린 경우, 그때는 우리가 일일이 if문이나 이런 조건문을 이용해서 너를 처리했습니다. 앞에서 배운 조건식을 이용해서 느린 경우를 처리해도 되는데, 자, 그렇게 처리하면 스트림을 사용하는 목적이 좀 더 간결하고 빠르게 기능을 구현하자는 게 목적인데, 자, 이런 식으로 널이 발생할 경우 일일이 조건식으로 널 여부를 체크해서 처리하면 스트림을 사용하는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JDK8부터는 스트링 객체의 결과값이 느린 경우에는 옵셔널 클래스의 기능을 이용해서 간결하고 쉽게 널에 대해서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결과값이 느린 경우 기본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타입별로 옵셔널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데이터 int, long, double에 대해서 옵셔널 int, 옵셔널 long, 옵셔널 double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응되는 옵셔널 클래스를 제공합니다. 자, 옵셔널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서드입니다. 자, isPresent, 리턴 타입 불린입니다. 리턴되는 스트링 객체 널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데 사용하는 메서드입니다. or else 메서드, 저장된 값이 없는 경우, 즉 리턴되는 스트링 객체 아무 값이 없이 널인 경우 디폴트 값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if present, 지금 매개 변수 타입이 컨슈머 함성 인터페이스입니다. 저장된 값이 있는 경우 람다식을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오는 메서드 외에 더 많은 메서드가 제공되니까
옵셔널 클래스 API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자,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후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스트링 객체, 지금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스트림 메소드 호출 후 스트링 객체는 어떠한 값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즉, 널 상태입니다. 그런 후, 자, 이런 메소드 호출 후 getAs 더블 메소드 호출해서 실행을 하면 no such element exception 예외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이런 식으로 스트링 객체에 어떠한 데이터도 저장되지 않은 널인 상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면 실행 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옵셔널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결과값이 널인 경우 처리를 해줍니다. 이제 프리젠트 메소드 사용해서 처리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똑같이 스트림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런 후 map to int 메소드 호출해서 getSOQA 메소드 호출해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넣습니다. 자, average 메소드 호출해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의 평균을 넣습니다. 자, 이번에는 옵셔널 더블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 옵셔널에 리턴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가 없는 상태에서도 자, 이런 식으로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에 대해서 중간 처리 메소드 호출 후 널 상태의 값을 리턴해도 지금은 참조 변수가 옵셔널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실행 시 예외를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런 후 옵셔널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널 유무를 판단해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이 부분에서 자, 옵셔널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이즈 프리젠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즉, 에버리지 메소드 호출해서 리턴 받은 결과값에 대해서 값이 존재하느냐, 즉 평균값이 존재하느냐를 판단합니다. 리턴 받은 평균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else 구문에 가서 시험 점수를 출력하세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반면에 리턴 값이 존재하는 경우 getAs 더블 메소드 이용해서 리턴 받은 평균값을 출력하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옵셔널 클래스의 isPresent 메소드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값에 대해서 널인 경우, 널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저 or el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구문입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 후 map to int average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런 후 바로 or else 메소드 호출해서 0.0 기본값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자, 의미는 average 메소드까지 호출했을 때 결과값이 존재하면 바로 SOQA avg 변수로 리턴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or el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설정한 0.0을 리턴합니다. 자, 그러니까 or el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 처리 결과값이 널인 경우 기본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출력하면 0.0이 출력이 됩니다. if present 메소드에 람다식을 적용해서 결과값이 널이 아닌 경우 처리하는 코드입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 후 map to int average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런 후 if present 메소드 이용해서 람다식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average 메소드까지 실행한 후 결과값이 존재하면 if present 메소드 이용해서 결과값을 매개 변수 a를 전달해서 평균값을 출력합니다.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트림에 대해서 처리한 결과값이 존재하는 경우 if pres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결과값에 대해서 람다식으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결과값이 널이니까 if present 메소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최종 처리 메소드 사용하기 전에 옵셔널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옵셔널 클래스 스트림으로 처리한 결과값이 널인 경우에 대해서 간결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5.ex01 옵셔널 테스트. 자, 이번에는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합니다. 옵셔널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후 어레이 리스트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자, 그러면 스트링 객체에 리턴하는데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저장하지 않고 리턴됩니다. 즉 느린 상태입니다. 맵투인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람다식으로 getScore 메소드 호출해서 학생들의 총점을 구합니다. 자, 그리고 average 메소드 호출해서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한 후 getAge double 메소드 이용해서 평균을 리턴합니다. 자, 실행해 보면 자,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자, 지금 스튜던트 리스트가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없는 상태에서 스트림 메소드 호출하니까 스트림에 저장된 요소가 없는, 즉 느린 상태로 스트링 객체가 리턴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중간 처리 메소드 호출하면 널에 대해서 작업을 하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리턴되는 결과값은 없습니다. 자, 실행 시 스트림의 결과값이 느린 결과값을 리턴 받을 경우 no search element exception이 발생합니다. 예외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스트림 객체에 처리할 어떠한 요소도 없다는 예외입니다. 자, 그러면 스트림의 처리 결과값이 느린 경우 옵셔널 클래스를 이용해서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옵셔널 클래스에 isPresent 메서드를 이용해서 처리해 줍니다. 평균값이 더블 타입이기 때문에 옵셔널 더블 클래스를 이용합니다. 자, 옵셔널 더블 타입 참조 변수입니다. 스트림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런 후 자, 똑같이 학생들의 평균 구한 후 이번에는 옵셔널 더블 타입 참조 변수 옵셔널이 받습니다. 자, 그런 후 옵셔널 더블에서 제공하는 isPres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리턴되는 값이 느리냐 아니냐를 판별합니다. 참인 경우에는 리턴되는 평균값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옵셔널 더블에 getAge double 메소드 호출해서 리턴되는 평균값을 출력합니다. 자, else는 리턴되는 값이 느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시험 점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예외군은 주석 처리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시험 점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19행에 있는 스트링 객체 얻어와서 처리한 최종 결과값은 느리기 때문에 if else면서 isPresent 메소드 호출해서 else 공으로 가서 시험 점수를 입력하세요. 메시지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or else 메소드를 이용해서 처리한 결과값이 느린 경우 기본값을 리턴합니다. 자, 이번에는 자, average 메소드 호출 후 or else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느린 경우에는 or else 메소드 호출 시 전달한 0.0을 score average 변수로 리턴합니다. 실행하면 자, 0.0이 출력이 됩니다. 자, or else 기본값을 수정해서 실행하면 11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옵셔널 클래스에 if present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 결과값이 늘이 아닌 경우 람다식을 이용해서 처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average 메소드 호출 후 if present 메소드 호출해서 결과값이 존재하는 경우 결과값을 람다식 매개변수 a로 전달해서 콘솔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어떠한 결과값도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average 메소드 호출한 결과값이 느리니까 if present 메소드를 호출하지 않습니다. 스튜던트 리스트에 스튜던트 객체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홍길동 학생 정보를 가지고 있는 스튜던트 객체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했습니다. 실행해 보면 자, 이번에는 42행에 average 메소드 호출하면 스튜던트 객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리턴되는 값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if present 메소드 실행해서 90을 출력합니다. 자, 다시 주석 처리 후 실행하면 average 메소드 호출 시 지금 스튜던트 리스트 가리키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어떠한 스튜던트 객체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average 메소드 호출하면 널이 리턴됩니다. 따라서 if present 메소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스트림에서 처리한 최종 결과값이 느린 경우 쉽고 간결하게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옵셔널 클래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옵셔널 클래스, 자, 문서를 보면 설명한 메소드 if present or else
이지 프리젠트, 다른 메서드들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최종 처리 메서드입니다. 매칭 메서드입니다. 자, 기능은 데이터에 대해서 조건 일치 여부를 판별하는 기능을 합니다. 자, 여러 가지 매칭 메서드입니다. 메서드 이름에 매치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데이터를 전달해서 지금 매개 변수 타입이 보면 프레디키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메소드 호출 시 조건식에 대해서 데이터가 만족하는지 판별합니다. 자, 그리고 결과값을 다 true 또는 false, 불린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자, all match 메소드, 모든 스트림 요소들이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all이니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프레디키트 타입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판별합니다. any match, 임의의 스트림 요소가 조건을 만족하는지 판별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지정한 조건을 만족하는지 체크합니다. not match, 반대로 모든 스트림 요소가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지 판별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데이터 타입별로 all match, any match, not match 메소드도 제공합니다. 자, 사용 예제입니다. 자, 1차원 배열 선언 후 5개 정수를 초기합니다. 자, arrays 클래스 이용해서 스트림 메소드 호출하면서 배열 지정해서 스트링 객체 생성 후 all match 메소드 호출하면서 데이터를 매개 변수로 전달합니다. all match니까 모든 정수 데이터가 매개 변수로 지정한 조건식을 만족하느냐를 체크합니다. 모든 정수가 100보다 적은지 판별합니다. 5개 정수 다 100보다 적으니까 true가 출력됩니다. 스트림 메소드 이용해서 배열에 대해서 스트링 객체 생성 후 any match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데이터 전달해서 any match니까 데이터 중에 하나라도 100보다 큰지 체크합니다. 모두 100보다 작으니까 false를 리턴합니다. not match 메소드 호출하면서 모든 데이터가 100보다 크지 않으라를 체크하니까 5개의 정수는 모두 100보다 크지 않으니까 true를 리턴합니다. 매칭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매칭 메소드, 데이터에 대해서 지정한 조건식을 만족하는지 판별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섹션 05.ex02 패키지 매치 테스트, 스코어 ARR 1차원 배열 선언 후 5개 정수로 배열 초기합니다. 리절트 불린 타입 정수 선언합니다. 자, arrays 클래스에 스트링 메소드 호출해서 스코어 배열에 대한 스트링 객체 생성합니다. 자, all match 메소드 호출하면서 모든 정수 값이 100보다 적은지 체크합니다. 모든 정수까지 100보다 적으니까 true를 리턴합니다. 자, 실행하면 true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any match 메소드입니다. 자, 똑같이 스트링 객체 생성 후 any match 메소드 호출하면서 프레디키트 타입 람다식 지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임의의 정수가 100보다 큰지 판별합니다. 모든 정수는 10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false를 리턴합니다. false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not match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모든 정수가 100보다 크지 않은지를 체크합니다. 5개의 정수 100보다 모두 크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true를 리턴합니다. 자, true를 리턴합니다. 매칭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 외에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매칭 메소드 제공합니다. 자, 두 번째 최종 처리 메소드 기본 집계 메소드입니다. JDK에서 총합, 평균, 최대, 최소 등 집계 또는 통계 데이터를 구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데이터에 대해서 이런 일종의 통계 데이터는 프로그래밍 시 자주 사용되니까 JDK에서 미리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미리 보면 이런 메소드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데이터 처리 시 많이 사용되니까 미리 만들어서 제공합니다. 자, 그런데 다음 시간에 실습하겠지만 리듀스 메소드를 이용하면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에 대해서
자신이 원하는 집계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대량의 데이터를 가공해서 값을 출력하는 과정을 리덕션 또는 집계라고 부릅니다. 다음 시간에 리듀스 메서드를 이용해서 리덕션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본 집계 메서드들입니다. 자, 카운트, 스트림 요소의 총 수량을 구하는 메서드입니다. 리턴 타입은 롱 타입입니다. find first 메서드, 스트림의 첫 번째 요소를 구합니다. 자, 리턴 타입은 옵셔널 클래스 타입입니다. XXX는 처리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타입에 해당되는 옵셔널 클래스를 리턴합니다. 자, 맥스 메서드, 최대 요소를 구합니다. 기본 맥스 메서드의 매개 변수 타입은 컴퍼레이터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자, 매개 변수가 없는 맥스 메서드 호출하면 처리하는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옵셔널 클래스를 리턴합니다. 똑같이 min 메서드, 최소 요소를 구합니다. average 메서드 앞에서 사용해 봤습니다. 스트림 요소의 평균을 구합니다. 리턴 타입은 옵셔널 더블 타입입니다. 자, sum 메서드 호출하면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한 요소 총합을 리턴합니다. 자, 사용 예제입니다. 스코어 ARR 1차원 배열 선언해서 5개의 정수 값으로 초기합니다. 배열에 대한 스트링 객체 생성 후 카운트 메서드 호출합니다. 전체 요소 개수를 넣습니다. 자, 출력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스코어 ARR 배열에 대한 스트링 객체 얻어서 필터 메서드 호출 후 데이터에 대해서 70보다 큰 정수를 리턴합니다. 77, 88, 99가 리턴됩니다. 자, 카운트 메서드 호출하면 3이 출력됩니다. 다시 필터 메서드 호출해서 70보다 큰 요소를 스트림으로 리턴합니다. 자, sum 메서드 호출하면 77, 88, 99의 합 254가 출력됩니다. 스코어 ARR 스트림에 대해서 average 메서드 호출합니다. 자, 그런 후 getEdge 더블 메서드 호출해서 5개 정수에 대한 평균값을 출력합니다. 77입니다. 자, max 메서드 호출하면 스트림 데이터 중 가장 큰 요소 값을 리턴합니다. 99를 리턴합니다. getEdge int 메서드 호출해서 콘솔을 출력하면 99가 출력이 됩니다. find first 메서드 호출합니다. 스트림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55를 출력합니다. JDK에서 제공하는 기본 집계 메서드 기능 살펴봤습니다. EX03 패키지, 애그리게이션 테스트, 스코어 ARR 정수 타입 1차원 배열 선언 후 5개 정수로 초기합니다. 카운트 메서드, 자, 스트림에 대해서 카운트 메서드 호출해서 스트림 요소의 총 개수를 구합니다. 자, 카운트 값 출력하면 5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요소 중에 70보다 큰 요소의 개수를 얻습니다. 필터 메서드 호출해서 자, 우선 요소 중에 70보다 큰 요소를 얻습니다. 자, 그리고 카운트 메서드 호출해서 70보다 큰 요소의 총 개수를 넣습니다. 실행하면 3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sum 메서드입니다. 요소의 총 합을 넣습니다. 자, 필터 메서드 호출해서 70보다 큰 요소를 스트림으로 리턴 받아서 다시 sum 메서드 호출해서 70보다 큰 요소의 총 합을 구합니다. 자, 70보다 큰 요소의 총 합 264입니다. 이번에는 average 메서드 호출해서 평균을 구합니다. 자, average 메서드 호출해서 5개의 스트림 요소에 대한 평균 구합니다. 자, 그런 후 getEdge 더블 메서드 호출하면 평균을 스코어 average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실행하면 77점입니다. 맥스 메서드입니다. 요소 중에 가장 큰 요소를 구합니다. 가장 큰 요소 99를 출력합니다.
자, 요소 중에 첫 번째 요소 구합니다. 첫 번째 요소 55를 출력합니다. 기본 직계 메소드 실습해 봤습니다. 자, 실습한 메소드 외에 더 많은 메소드가 스트링 클래스에서 제공합니다. 자, java.7. 스트림 패키지에 있는 스트림 인터페이스를 보면, 자, 앞에서 살펴본 all match, any match, count, distinct, find first method, min method, max method, 그 외 다른 직계 메소드도 제공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용자 직계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실습한 직계 메소드들은 프로그래밍 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이나 총합 이런 통계 데이터를 구하는 일이 많으니까 JDK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기능이니까 만들어서 제공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자신이 원하는 직계 데이터를 구할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리듀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자신이 원하는 직계 메소드를 구현합니다. 리듀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프로그래머가 직접 원하는 직계 메소드를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듀스 메소드는 스트림의 요소를 줄여 나가면서 최종 연산 결과를 리턴합니다. 자, 사용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기본 타입 리듀스 메소드입니다. 자, 매개 변수 accumulate입니다. 자, accumulate의 타입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함수형 인터페이스 타입입니다.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람다식에서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기능 학습했습니다. 동일한 타입의 두 개의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한 결과를 동일한 타입으로 리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함수형 인터페이스입니다. 자, 잠깐 25장의 람다식 복습해보면, 자,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지금 선언된 추상 메소드가 apply 추상 메소드입니다. 자, 기능이 두 개의 객체 apply 추상 메소드에서 두 개의 객체 받아서 연산 후 다시 같은 타입의 객체 t로 리턴하는 기능을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함수형 인터페이스에서 수행합니다. 자, 그러니까 리듀스 메소드 호출해서 두 개의 데이터를 전달하면 그 데이터에 대해서 연산 후 같은 타입의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자, 그 결과값에 대해서 또다시 다른 요소를 전달해서 기존의 결과값에 대해서 또다시 연산해서 그 결과값을 리턴해서 다시 결과값과 새로운 요소를 리듀스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해서 동일한 타입의 결과값을 얻는 방식으로 모든 요소에 대한 연산 결과값을 얻은 후 최종적으로 리턴합니다. 자, 뒤에서 사용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리듀스 메소드인데, 자, 이번에는 아이덴티티 매개 변수가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자,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똑같이 바이너리 오퍼레이터 타입입니다. 두 번째 리듀스 메소드는 기능은 같은데 최초 실행 시 아이덴티티 매개 변수에 지정한 초기 값에 대해서 첫 번째 전달한 요소와 연산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리듀스 메소드를 제공합니다. 자, 실습하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해서 4개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이 예제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 시험 점수를 가지고 와서 시험 점수의 합, 즉 총점을 구하는 기능입니다. 자, 첫 번째 방법, 앞에서 학습한 최종 스트림 메소드 sum 메소드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얻습니다. map to into 메소드 호출해서 참조 기호 이용해서 getScore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에 있는 점수를 얻어와서 스트링 객체 리턴합니다. 그런 후 sum 메소드 호출하면 스트링 객체에 저장된 70, 80, 90, 100 점수의 합을 리턴합니다. 자, 출력하면 340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reduce 메소드를 이용해서 총점을 구합니다. 자, 똑같이 스트림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이번에는 map 메소드 호출하면서 getScore 메소드 호출하니까 동일하게 학생들의 시험 점수가 저장된 스트링 객체 리턴합니다. 자, 이번에는 reduce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매개 변수. 가로가 하나니까 한 개의 매개 변수입니다. 한 개의 매개 변수에 지금 A, B니까 자, 매개 변수로 한 번에 스트링 객체에 저장된 두 개의 시험 점수를 전달합니다. A로 70, B로 80을 전달합니다. 자, 그런 후 연산은 전달한 A와 B를 더합니다. 자, 70하고 80 더하니까 150을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다시 자, A로는 연산한 150을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B로는 세 번째 요소 90을 전달해서 자, 이번에는 150과 90을 더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자, 그걸 다시 A로 전달하고 다시 마지막에 100을 B로 전달해서 최종적으로 100을 더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자, 그러면 모든 요소에 대해서 리듀스 메소드 실행했으니까 get 메소드 호출해서 출력하면 34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메소드 이름이 리듀스니까 의미가 전달된 각각의 요소에 대해서 결국에는 하나의 요소로 리듀스, 즉 집계해서 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은 리듀스 메소드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최종 결과값 하나의 요소로 누적시킵니다. 자, 이번에는 리듀스 메소드 사용 시 기본값을 지정합니다. 자, 리듀스 메소드 최초 실행 시 전달된 값과 다라는 의미입니다. A, B 실행 시 다시 70하고 80이 전달돼서 자, 이번에는 기본값 0과 70, 80을 더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리턴한 150에 대해서는 동일한 과정으로 실행합니다. 결과값 출력하면 340이 출력이 됩니다. 자, 리듀스 메소드를 이용해서 개발자가 자신이 원하는 집계 메소드를 직접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은 sum 메소드의 기능을 리듀스 메소드로 구현해서 사용합니다. EX04 리듀스 테스트 스튜던트 클래스 기존의 걸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4개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첫 번째 sum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시험 총점을 구합니다. 스트링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얻은 후 맵투인트 메소드 호출하면서 getScore 메소드 호출해서 학생의 시험 점수만 저장된 스트링 객체 얻은 후 sum 메소드 호출하면 시험 점수를 합한 결과값을 토탈 1에 리턴합니다. 실행하면 340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reduce 메소드를 이용해서 학생들의 시험 점수를 누적시켜서 총합을 구합니다. 자, reduce 메소드 호출하면서 자, 지금 매개 변수에 A, B 두 개의 요소를 한꺼번에 전달합니다. 자, 그런 후 전달한 매개 변수에 대해서 더한 값을 리턴합니다. 자, get 메소드 호출하면 결국에는 자, getScore 메소드 호출해서 시험 점수가 저장된 스트링 객체에서 시험 점수를 A와 B로 전달해서 더한 결과를 다시 A로 전달하고 그리고 세 번째 점수를 B로 전달해서 다시 더한 결과를 A로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더한 결과에 대해서 마지막 요소까지 계속 누적시킨 후 최종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get 메소드 이용해서 최종 결과값 얻습니다. 자, 실행하면 똑같이 340 출력이 됩니다. reduce 메소드 사용 시 초기 값을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자, reduce 메소드 호출하면서 이번에는 자, 최초 실행 시 초기값 0을 지정합니다. 자, 실행하면 똑같이 340 출력이 됩니다. 사용자가 직접 집계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경우 reduce 메소드를 이용해서 직접 원하는 기능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sum 메소드 사용 시 중간 처리 메소드 map-to-int를 사용했습니다. 자, reduce 메소드는 자, map-to-int 사용하면 get 메소드 호출 시 에러가 발생합니다. 초기 값을 지정한 reduce 메소드 사용 시
매트 인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 정상적으로 실행이 됩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두 번째 reduce 메소드. 기본값을 0으로 설정했는데 기본값을 100으로 변경해서 실행하면 440이 출력이 됩니다. 매개 변수가 2개인 reduce 메소드는 기본값을 설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소 수집 메소드, collect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ollect 메소드 복잡하면서 기능이 많습니다. 하나하나씩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collect 메소드를 이용해서 출력 결과를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스트링 객체 얻을 때 대표적인 데이터 소스가 컬렉션 클래스였습니다. 예를 들어 컬렉션 클래스 어레이 리스트에서 스트링 얻어와서 스트링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얻어와서 처리했습니다. 반대로 최종 처리 스트링 메소드에서 결과 만들어서 컬렉션 클래스에 저장해서 리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콜렉트 메소드를 사용하면 쉽게 컬렉션 클래스로 저장해서 리턴 받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컬렉션 메소드 매개 변수에 콜렉터스 클래스에 정적 메소드를 전달해서 해당 컬렉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콜렉트 메소드입니다. 매개 변수 타입이 콜렉터즈 클래스에 toList 메소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트림 요소를 지정한 리스트 타입으로 변환해서 리턴합니다. 리턴 타입이 리스트 타입입니다. 두 번째 콜렉트 메소드 똑같이 콜렉터 클래스에 toCollection 메소드 매개 변수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제네릭 타입 T 지정합니다. 스트림 요소를 지정한 콜렉션 매개 변수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이번에는 toMap 메소드를 매개 변수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스트림 요소를 지정한 맵 타입으로 변환합니다. 그러니까 콜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최종 처리한 스트림 결과값을 지정한 매개 변수의 컬렉션 클래스 타입으로 리턴합니다. 예제 코드를 보면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금 설명한 콜렉트 메소드는 콜렉션으로 저장해서 리턴하는 기능도 제공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렉션 메소드가 제공하는 기능입니다. 우리 앞에서 사용한 reduce 메소드처럼 reducing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문자열 결합 기능도 제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룰 그룹핑, 분할 기능도 콜렉트 메소드가 제공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사용해서 스트림 결과값을 지정한 컬렉션 클래스로 리턴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5명의 남학생과 여학생 정보가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 생성 후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지금은 스튜던트 클래스 생성자 보면 각각의 학생의 성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튜던트 클래스에 젠더 필드를 추가해서 생성자 호출 시 스튜던트 클래스에 선언한 female, male 상수를 이용해서 초기화합니다. female은 여학생을 나타내고 male은 남학생을 의미합니다. 스트림의 결과값을 배열로 변환하는 코드입니다. stdarr 1차 배열 선언합니다.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어레이 리스트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스트림 객체 생성합니다. toArray 메소드 호출하면서 타입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스튜던트에서 배열기호 스튜던트 타입 1차원 배열을 지정합니다. new 키워드 지정해서 스트림에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1차원 배열로 결과값을 리턴합니다. 그걸 stdarr 동일한 타입의 변수가 받습니다. for 메소드를 이용해서 stdar을 가리키고 있는 스튜던트 타입 1차원 배열에 접근해서 toString 메소드 호출합니다. 5명의 학생 정보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스트림의 결과값을 배열로 리턴받기 위해서는 toArray 메소드 사용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림 결과값에 대해서 어레이 리스트로 여학생 정보만 리턴받는 코드입니다.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필터 메소드 호출 후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필드 값이 female과 같은지를 체크합니다. 그럼 female과 같은 스튜던트 객체만 스트림으로 리턴해서 어레이 리스트 리턴해야 되니까 collect 메소드 호출합니다. 호출하면서 인자로 collect 클래스에 toList 메소드 지정해주면 스트림의 결과값을 어레이 리스트로 female 리스트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for 메소드 이용해서 여학생 이름을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여학생 이름만 출력이 됩니다. 남학생들만 해시셋으로 저장해서 리턴 받는 코드입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남학생이니까 필터 메소드 호출해서 getGender 호출해서 필드 값이 메일과 같은지 체크합니다. 콜렉터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로 콜렉티드 클래스에 to collection 메소드 호출하면서 타입을 해시셋 타입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남학생 정보만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를 해시셋으로 저장해서 메일셋 참조 변수를 리턴합니다. 자, 메일셋 참조 변수 이용해서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남학생들의 이름만 출력합니다. 손흥민, 이순신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정보를 해시맵으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콜렉트 메소드 호출 후 콜렉트즈 클래스에 toMap 메소드 호출하면서 해시맵이니까 키 밸류를 지정합니다. 키는 getName 호출하니까 키는 학생의 이름을 키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밸류는 s 자체를 사용하니까 스튜던트 객체를 밸류로 지정해서 해시맵 리턴 시 학생 이름을 키로 하고 스튜던트 객체를 밸류로 저장된 해시셋을 스튜던트 맵으로 리턴합니다. 스튜던트 맵 참조 변수 이용해서 for 메소드 호출하면서 키 밸류 출력합니다. 자, 키는 리턴된 해시맵의 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리턴된 해시맵에는 키가 학생 이름을 키로 사용합니다. 밸류는 v.getScore니까 밸류는 학생의 시험 점수를 밸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출력하면 학생 이름과 시험 점수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콜렉트 클래스를 이용해서 스트림의 결과값을 콜렉션 클래스로 저장해서 리턴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섹션 05.ex05 패키지. 자, 먼저 스튜던트 클래스. 자, 이번에는 성별 정보를 저장하는 젠더 필드 추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젠더 필드에 세팅할 상수 메일, 피메일 상수 선언합니다. 메일은 남자고 피메일은 여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스튜던트 생성자 젠더 필드도 초기할 수 있도록 생성자 추가합니다. 콜렉트 테스트.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5명의 남학생, 여학생 정보를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자, 스트림의 요소를 배열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튜던트 객체를 스트림으로 리턴 받습니다. 자, 배열로 리턴하기 위해서는 toArray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참조기호 이용해서 스튜던트의 배열을 지정해 줍니다. 자, 그런 후 SDLR에 배열 요소를 포이치문으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5명의 학생 정보를 차례대로 출력합니다. 자, 스트림을 배열로 리턴하는 방법입니다. toArray 메소드 이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여학생 정보만 어레이 리스트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자, 먼저 스트링 객체였습니다. 자, 여학생이니까 성별 정보는 젠더 필드니까 getGender 메소드 호출 후 여학생이니까 female과 값이 같으냐를 체크합니다. 자, 그런 후 콜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인자로 콜렉터즈 클래스에 toList 메소드 지정합니다. 자, 그럼 여학생 정보만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가 female 리스트 참조 변수로 리턴됩니다. 자, 여학생 이름만 출력합니다. 홍길순, 박세리, 김연아 출력됩니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 정보만 해시셋으로 리턴 받는 코드입니다. 자, 똑같이 스트림 메소드 호출 후 남학생이니까 필터 메소드 이용해서 getGender 호출해서 메일과 같은지 체크합니다. 자, 그런 후 리턴된 스트링 결과값에 대해서 콜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인자로 콜렉티드 클래스에 to collection 메소드 지정해 줍니다. 자, 리턴되는 콜렉션 클래스 객체 해시셋으로 지정합니다.
포이치 메소드 이용해서 남학생의 이름만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손흥민, 이순신, 남학생 이름만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생 정보를 해시 맵으로 리턴 받습니다. 자, 스튜던트 맵 참조 변수 타입이 맵 타입이고 지네릭이 스트링 스튜던트니까 해시 맵으로 리턴 시 학생 이름을 키로 사용하고 스튜던트 객체를 밸류로 사용합니다. 자, 스트링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였습니다. 자, 콜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콜렉트지 클래스에 toMap을 매개 변수 타입으로 지정합니다. 자, 그런 후 이름을 키로 지정하고 밸류는 스튜던트 객체로 지정합니다. 리턴되는 해시맵의 값을 키밸류로 출력합니다. 키는 리턴되는 해시맵의 키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밸류는 v.getSource하니까 각각의 스튜던트 객체에 점수를 밸류로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자, 각각의 학생의 이름과 점수를 키밸류로 출력합니다. 자, 콜렉트 클래스를 이용하면 스트림의 결과값을 원하는 콜렉션으로 저장해서 리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콜렉트 메소드 이용해서 처리한 스트림 결과를 콜렉션 클래스로 리턴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콜렉트 메소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기능 외에 여러 가지 다른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기능,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합니다. 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콜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요소들을 그룹핑 또는 일정한 조건에 의해서 분할하는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요소들을 그룹핑 또는 분할하는 메소드입니다. 콜렉트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수행합니다. 콜렉트 메소드의 그룹핑 또는 분할 기능을 이용하면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서 편리하게 통계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더 세부적인 데이터의 묶음으로 분할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학생 데이터에 대해서 학생들을 학년별로 분할할 경우, 또 학년으로 분할한 다음 예를 들어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할할 경우,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주어진 데이터를 분류 또는 분할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때 콜렉션 메소드를 사용해서 편리하게 데이터를 원하는 조건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분할 시 콜렉트 메소드에 인자로 전달되는 메소드입니다.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입니다.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는 스트림 요소를 두 개의 집합으로 분할 시 사용합니다. 자,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6명의 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 저장합니다. 자, 스트림 메소드 호출해서 스트림 얻습니다. 자, 그런 후 콜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인자로 콜렉터스 클래스에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매개 변수 람다식으로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상수의 메일과 같으냐를 체크합니다. 자, 그러니까 스튜던트 객체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합니다. 자, 근데 자, 리턴하는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자, 맵 타입인데 키와 밸류의 타입이 불린과 리스트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콜렉트 메소드 호출해서 인자로 전달한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전달한 스튜던트 객체 젠더 필드의 값이 메일이면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는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맵으로 리턴합니다. 자, 맵으로 리턴 시 남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밸류로 가지고 있는 엔트리의 키는 true입니다. 반대로 false일 경우에는 여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따라서 남학생과 여학생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를 해시맵으로 저장해서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리턴한 해시맵에 대해서 get 메소드 이용해서 키 true를 전달해서 키의 값이 true인 value를 리턴합니다. 자, 리턴하면 value를 저장한 객체는 array list니까 list 타입 참조 변수 main list가 받습니다. 반면에 여학생 정보가 저장한 array list는 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false를 지정해서 리턴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partitioning by 메소드 호출하면서 람다식에 대해서
각각의 요소가 남다식을 만족하는 요소와 만족하지 않는 두 개의 요소로 어레이 리스트로 분할해서 해시 맵으로 리턴합니다. 두 개로 분할된 어레이 리스트에 대해서 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true, false 키 전달하면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를 얻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후 남학생 정보와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 정보를 각각 출력합니다. collect 메소드 호출 시 collected 클래스의 partitioning by 메소드를 이용해서 스트림에 저장된 요소를 partitioning by 메소드의 람다식을 기준으로 두 개의 데이터군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collect 메소드와 같이 쓰이는 grouping by 메소드입니다. 자, 앞에서 실습한 partitioning by 메소드는 스트림 요소에 대해서 지정한 람다식에 의해서 두 개의 요소로만 분할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데이터에 대해서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요소로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원하는 레벨만큼 또다시 데이터를 분할해서 사용할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데이터를 잘게 분할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그룹핑 바이 메소드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사용하면 더 세부적으로 분류 가능합니다. 따라서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이용하면 파티셔닝 바이 메소드처럼 요소를 두 개뿐만 아니라 원하는 개수만큼 데이터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예제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할 예제의 최종 분할 결과입니다. 그룹핑 바이 메소드로 학년별, 성별로 그룹핑한 후 맵의 상태입니다. 학생 정보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 후 먼저 학년별로 학생들을 분류합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학년별로 학생을 분류한 해시 맵의 상태입니다. 자, 그레이드 학년을 키로 사용합니다. 1, 2, 3 키로 사용한 후 각각의 학년을 키로 해서 학생 정보를 밸류에 저장합니다. 자, 근데 밸류에 저장된 학생 정보는 또다시 내부적으로 해시 맵으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내부에 저장된 맵의 키는 남학생, 여학생별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남학생, 여학생별로 다시 밸류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되어서 학년별, 성별로 해시 맵에 저장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맵 안에 또 다른 맵이 있는 형태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드린 학생들을 학년별, 성별로 분류하는 예제 코드입니다. 자, 보면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7개의 학생 정보가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어레이 리스트의 학생 정보를 학년별로 분류하는 코드입니다. collect 메소드 호출하면서 collected 클래스에 그룹핑 바이 메소드 전달하면서 분류 기준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get grade 메소드 호출해서 학년을 키로 하고 각각의 학년에 대한 학생 정보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를 밸류를 하는 해시 맵을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for 메소드를 이용해서 해시 맵에 데이터 출력합니다. 출력하면 1학년 정보가 먼저 출력이 되고 2학년, 3학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학년별로 분류한 학생 정보를 다시 성별로 분류해서 해시 맵으로 리턴하는 코드입니다. 참조 변수 선언합니다.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자, 맵 타입인데 키가 인테저고 학년을 의미합니다. 밸류가 보면 또다시 맵입니다. 내부 맵의 키 타입이 인테저니까 외부 맵의 키는 학년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 맵의 키는 성별이 키로 사용됩니다. 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부 맵의 밸류는 학년과 성별을 만족하는 학생 정보가 저장된 어레이 리스트입니다. 똑같이 collect 메소드 호출해서 자, 인자로 collected 클래스에 grouping by 메소드 전달합니다. 그리고 분류 기준 get grade 메소드 지정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실습한 코드처럼 일단은 학년별로 분류한 해시 맵이 생성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코드와는 달리 인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인자의 타입이 collected 클래스에 또다시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하면서 get gender 지정하니까 의미가 첫 번째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해서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한 grouping by 메소드의 분류 기준, 즉 성별에 의해서 첫 번째 grouping by 메소드에 의해서 분류된 데이터를 다시 성별로 분류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지정한 분류 기준으로 하이 데이터로 분류할 때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첫 번째 분류 기준 지정해주고 두 번째 인자로 다시 그룹핑 바이 메서드 전달해서 두 번째 분류 기준을 지정해서 각각의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만약에 더 분류하고 싶다 이러면 두 번째 그룹핑 메서드에 대해서 또다시 인자로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전달해서 분류를 하면 됩니다. 리턴한 해시맵에 대해서 학생 정보를 학년별, 성별로 콘솔에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해시맵 안에 또다시 해시맵이 있으니까 두 개의 포이치문을 이용해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출력하면 똑같이 학년별로 먼저 출력이 됩니다. 출력되는데, 자, 이번에는 각각의 학년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부터 먼저 출력되고 여학생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콜렉트 클래스와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이용하면 데이터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할된 각각의 데이터를 원하는 레벨만큼 잘게 더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실습해 보겠습니다. 자, 섹션 06.2x01 스튜던트 클래스. 스튜던트 클래스는 기존 거 복사해 쓰겠습니다. 두 개의 데이터 그룹으로 분할하는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 파티셔닝 바이 테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학생 정보를 저장합니다. 자, 스트링 메서드 호출해서 스트링 객체 얻은 후, 자, 콜렉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콜렉테드 클래스에 파티셔닝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분류할 조건 지정해 줍니다. getGender 메서드 호출해서 키 타입이 불린이니까 값이 메일하고 같으냐를 체크합니다. 자, 같으면 true니까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몇 타입인데 키 밸류의 타입이 불린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true, 즉 남학생 정보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 객체를 만들어서 키를 true로 해서 어레이 리스트를 리턴합니다. 반대로 거짓이면 여학생 정보를 저장한 어레이 리스트를 키를 false로 해서 해시맵으로 리턴합니다. 그런 후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 정보를 얻습니다. 남학생은 키가 true니까 get 메서드 호출하면서 true를 인자로 전달합니다. 반대로 여학생은 false입니다. 자, 그런 후 남학생과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실행하면, 자, 남학생,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데이터를 한 번만 두 개로 분할하고 싶을 때 콜렉터즈 클래스에 파티셔닝 메서드 사용하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그룹핑 바이 메서드 이용해서 원하는 레벨만큼 데이터를 분할하는 기능입니다. 그룹핑 바이 테스트. 똑같이 어레이 리스트에 학생 정보 저장합니다. 자, 학년별로 분할합니다. 자, 콜렉트 메서드 호출하면서, 자, 콜렉트 클래스에 그룹핑 바이 메서드 인자 전달합니다. 자, 분할 기준 getGrade 메서드 지정합니다. 자, 그럼 참조 변수 타입이 맵 타입인데 키가 인테저고 밸류는 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getGrade 메서드에 의해서 각각의 학년을 키로 하는 각각의 학년에 대한 학생 정보를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해서 밸류로 리턴합니다. 자, 리턴한 해시맵을 키 밸류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1학년 정보가 먼저 출력되고 그 다음에 2학년, 3학년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를 학년별로 분할해서 해시맵으로 리턴해서
학생 정보를 학년별로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학년별, 성별로 분할합니다. 자, 일단 참조 변수의 타입을 보면 맵 타입입니다. 맵 타입인데 value가 또다시 맵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학년별로 먼저 해시맵을 리턴한 후 다시 해시맵의 value가 성별을 키로 갖는 해시맵입니다. collect 메소드 호출하면서 collect세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합니다. 이번에는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를 두 개를 전달합니다. 자, 첫 번째 학년별로 분류한 것처럼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Grade 메소드 호출합니다. 그러면 학년을 키로 갖는 해시맵이 리턴됩니다. 자, 그 해시맵에 대해서 두 번째 매개 변수로 전달된 grouping by 메소드를 이용해서 다시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첫 번째 해시맵에 대해서 해시맵이 가지고 있는 value를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하면서 다시 성별을 키로 하는 해시맵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리턴합니다. 자, 그런 후 학년별, 성별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해시맵 안에 해시맵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포이치문을 두 개를 사용합니다.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키밸류 전달해서 다시 내부에 있는 해시맵 접근하기 위해서 또다시 포이치 메소드 호출해서 자, 키밸류 전달한 후 최종적으로 내부 해시맵이 가지고 있는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된 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학년별로 출력이 되는데 각각의 학년에 대해서 남학생 정보를 먼저 출력 후 여학생 정보를 출력합니다. 자, 지금은 학년, 성별로 학생 정보를 분류했는데 분류한 데이터를 또다시 분류하고 싶다 이럴 때는 또다시 grouping by 메소드 호출해서 조건 지정해서 세부적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partitioning by 메소드는 데이터를 두 개로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grouping by 메소드 이용하면 데이터를 원하는 개수만큼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할한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더 세부적으로 분할하고 싶을 때는 grouping by 메소드를 인자로 전달해서 원하는 레벨까지 세부적으로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partitioning by 메소드와 grouping by 메소드를 이용해서 collect 클래스 호출 시 입력받은 데이터에 대해서 분할, 즉 그룹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시간처럼 예를 들어 학생에 대해서 남학생, 여학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실제 실무에서는 분류한 다음에 남학생, 여학생의 총 학생수, 남학생, 여학생별로 시험 점수 총점, 시험 점수 평균 등등 해서 각각의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 데이터를 얻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룹핑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계 또는 통계 데이터를 넣는 메소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각의 그룹핑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집계나 매핑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기능 설명드렸을 때 지난 시간에 학습한 그룹핑, 분할 기능도 제공하고 통계 기능, 카운팅, 서밍 인트, 맥스 바이, 민 바이, 자, 이런 콜렉터즈 클래스에 제공하는 통계 기능 메소드를 이용해서 각각 분할된 데이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통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룹핑 바이 메소드에서 분류한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 메소드 이용해서 통계 데이터 구하는 예제입니다.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합니다. 학생 정보가 저장된 스튜던트 객체 어레이 리스트에 차례대로 저장합니다. 스트림 메소드 호출 후 콜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자, 그리고 인자로 콜렉티드 클래스에 그룹핑 바이 메소드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나누는 기준 getGender 메소드 호출하니까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한 스튜던트 객체를 남학생 정보, 여학생 정보로 나누어서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에 저장합니다. 지금 getGender니까 각각의 어레이 리스트에 대한 키는 성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은 그룹핑 바이 메소드 호출하면서
두 번째 인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콜렉터즈 클래스의 에버리징 더블 메서드를 두 번째 인자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에버리징 더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스튜던트의 getSOQua 메서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일단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하면서 getGender 기준으로 남학생, 여학생으로 분류 후 다시 두 번째 인자를 전달한 에버리징 더블 메서드에서 getSOQua 호출해서 각각의 남학생, 여학생의 점수에 대한 평균을 구한 후 최종적으로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그러니까 참조 변수의 타입이 지금 보면 맵 타입인데 키는 인테저고 밸류는 더블입니다. 최종적으로 참조 변수로 리턴되는 결과값은 성별을 키로 하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밸류로 하는 엔트리가 저장된 해시맵이 리턴됩니다. 자, 해시맵에 대해서 getMethod 이용해서 각각의 메일과 피메일 상수를 이용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얻어와서 출력합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를 출력합니다. 자, 이번에는 남학생과 여학생 분류 후 남학생, 여학생의 총 학생 수를 구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인자로 그룹핑 바이 메소드 전달합니다. 자, 그리고 분류 기준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콜렉터즈 클래스의 카운팅 메소드 전달합니다. 의미는 남학생과 여학생으로 분류한 후 각각의 분류한 데이터의 총 개수를 리턴합니다. 자,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 수를 넣습니다. get 메소드 호출하면서 메일 상수 전달합니다. 자, 남학생 수 4명, 여학생 수 3명을 출력합니다. 그룹핑 바이 메소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류 후 각각의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집계 데이터를 넣는 메소드를 사용해 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콜렉터 메소드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콜렉터 메소드의 기능 쭉 사용해 봤듯이 콜렉터즈 클래스에 제공하는 여러 가지 메소드를 인자로 전달해서 각각의 기능을 사용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메소드의 기능을 일일이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구현할 문제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분석한 결과를 보고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류하려면 어떤 메소드가 필요하냐, 반대로 기능에 대해서 메소드를 찾아서 코드로 구현하는 방법으로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시 그때그때 찾아서 코드로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콜렉트 메소드와 그리고 콜렉티드 클래스에 제공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기능을 구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콜렉트 메소드는 데이터를 분류 후 각각의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나 집계 기능을 제공합니다. 콜렉트 메소드 기능, 그룹핑 분할 기능, 통계 기능은 책에서 직접 다뤄봤습니다. 그 외에 리듀싱 기능이나 문자열 결합 기능도 제공하니까 이 두 가지 기능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구글링을 해보시면 자료가 많습니다. 실습해 보겠습니다. EX02 패키지 스튜던트 클래스 복사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룹핑 리덕션 테스트 자, 어레이 리스트 객체 생성 후 스튜던트 객체 차례로 저장합니다. 성별로 남학생, 여학생 분류 후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의 시험 점수 평균을 구합니다. 호출 후 콜렉트 메소드 호출합니다. 먼저 인자로 콜렉트스 클래스의 그룹핑 바이 메소드 인자로 전달합니다. 분류 기준 getGender 메소드 호출해서 성별로 분류합니다. 자, 그런 후 각각의 분류한 데이터를 콜렉터즈 클래스의 average 더블 메소드 호출해서 각각의 스튜던트 클래스에 getSOQua 지정해서 남녀 학생의 시험 점수 평균을 구합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참조 변수에 리턴되는 결과는 해시맵이 리턴되는데 키는 getGender 호출했으니까 성별이 되는 거고 남학생과 여학생의 평균 점수가 밸류로 저장되어서 해시맵으로 리턴됩니다. 참조 변수 이용해서 getMethod 호출해서 각각의 키
메일, 피메일 상수를 지정해서 키에 대한 각각의 남학생과 여학생 평균 점수를 얻어와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남학생, 여학생의 시험 점수 평균이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분할 후 분할된 데이터에 대해서 평균을 얻고 싶을 때 그룹핑 바이 메서드 두 번째 인자로 콜렉티지 클래스에 에버리징 더블 메서드 지정해서 분할된 데이터에 대한 평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녀 학생 수를 카운팅 메서드를 이용해서 얻습니다. 콜렉트 메서드 호출 후 자, 인자로 또 콜렉티지 클래스에 그룹핑 바이 메서드 전달합니다. 자, 그룹핑 바이 메서드 분류 기준 getGender 메서드 이용해서 성별로 분류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로 콜렉티지 클래스에 카운팅 메서드 전달합니다. 자, 그럼 성별로 학생 정보 분류 후 카운팅 메서드 호출했으니까 남녀 학생의 총 학생 수를 value로 저장해서 참조 변수로 리턴합니다. get 메서드 이용해서 남학생 수, 여학생 수를 얻어와서 출력합니다. 자, 실행하면 자, 남학생 수, 여학생 수 출력합니다. 그룹핑 바이 메서드를 이용해서 분류한 데이터에 대해서 통계 데이터를 얻고 싶을 때 콜렉티지 클래스에 메서드를 그룹핑 바이 메서드 호출 시 인자로 전달해서 분류한 데이터에 대한 통계 데이터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콜렉티지 클래스와 관련된 메서드는 각각의 데이터 분류하는 기능과 분류된 데이터에 대해서 집계나 통계 데이터 얻을 때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으로 26장 스트림 기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스트림 대량의 데이터를 간결하고 빠르게 처리할 때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그의 스트림은 데이터를 빠르게 병렬로 처리하는 기능도 제공합니다. 병렬 처리 기능은 다음 장 27장에서 사용해 보겠습니다.